자, 오늘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 등비수열의 합의 규칙은 선생님이 좀 여기 있는 대로 물론 그냥 공식을 암기시켜도 되지만 접근법을 선생님이 천천히 보여줄 테니까 그 접근법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공식을 외워보도록 하세요. 그걸 선생님이 한 번만 천천히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등차 수열처럼 등비 수열도 정리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원리대로 정리를 해보면 모양이라는 게 존재를 해. 그러니까 그 모양은 선생님이 나중에 추후에 따로 알려줄 것이고, 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합의 원리를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보통 이제 수열의 합은 SN으로 표현을 하죠. 이 SN이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두 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나열할 수열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A1, A2, A3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등비 수열의 모양을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A1은 그냥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1 R A1 R 제곱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1 R에 n-1제곱 이렇게 n번째 항까지 모두 표현한 값을 모두 더하면 등비수열 합 SN이 되는 건데, 가우스 원리처럼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 두 번째 항하고 그 전항, 그 더한 값이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거듭 제곱꼴인데다가 숫자도 매우 커졌을 거고, 거듭 제곱꼴이니까 더더욱 더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약간 이제 원리를 약간 섞어줄 건데, 우리 순환소수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우리가 순환소수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1.2 4 순환소수가 있다고 쳐보자. 1.24라는 순환소수가 있다고 치자. 이 순환소수를 우리가 분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 중에 방정식의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느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를 x라고 말해. 너를 분수로 바꾼 값이 x야. 자, 여기서 소수점 아래 순환하는 마디도 있고 순환하지 않는 마디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순환하는 마디까지 소수점을 옮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등식 하나를 만들어냈을 거야. 100을 양변에 곱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등식 100x는 124.444444라는 순환소수가 하나 만들어졌을 것이고, 순환하지 않는 마디까지 10을 곱해서 우리가 10x는 12.444444라는 이런 순환소수를 만든 다음에 이 소수점 아래 순환하는 부분이 똑같게 한 상태에서 두 등식을 뺐죠. 뺐을 때 이제 우리가 유한소수로 바뀌게 되는 원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90x가 112였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x는 90분의 110이다 이렇게 찾았던 방법 기억나죠? 자, 이 선생님 이 설명을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느냐? 똑같은 부분이 존재하도록 등식을 바꾸면 뺐을 때 소거된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훨씬 쉬워진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그런 느낌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뭔가를 곱하면 그 전에 있던 내가 그 전에 사용했던 그 등식의 어떤 부분이 같아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등비수열은 곱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그 공비라는 애를 등식의 양변에 곱하게 되면, 공비를 등식의 양변에 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중간에 있는 항이 같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너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똑같이 r을 곱하면 모든 항의 r을 한 번씩 계속 곱해줬을 거니까 양변에 공비 r을 곱하면 rsn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항에다가 여기다 r을 곱한 걸 위에다 적은 거예요.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a1 r 되죠. 그거를 선생님이 한 칸 밀려서 쓸 거예요. 왜? 원래 두 번째하고 같은 항이 될 거니까. 그래서 너를 이렇게 너한테 r 곱한 거 적은 거예요. 한 칸 밀려서 얘한테 또 r 곱해야 되지. 분배로 r 곱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a1 r 제곱이 될 거고 얘는 a1 r 세제곱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곱해지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a1 r의 n-1제곱 나오고 여기다 r을 곱한 애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r의 a1 r의 n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공통된 부분을 만들어서 빼버리면 식이 간단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순환소수에서 이미 익혀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그런 느낌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원리예요. 그러면 자, 두 등식을 빼볼게요.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항부터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똑같은 항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 0 되겠지. 그러면 잘 봐. RSN에서 SN을 뺐으니까 1-R SN이 좌변의 식일 거고 우변에 있는 식은 AR의 n제곱에서 A1을 뺀 것만 남겠죠. 중간에 있는 건 다 소거됐을 거예요. 따라서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A1만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거 있어. 먼저 구분해야 될 게 있어. 이 식은 변수가 뭐예요? n이란 말이야. 항상 변수가 n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1-r은 변수예요, 아니에요? 변수 아니에요. a1도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sn이라는 식을 적을 때 n에 관한 식으로 이해하고 적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여기는 n에 관한 지수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얘는 그냥 상수항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 항을 이렇게 생긴 애를 분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항이 다르니까. 물론 분해해서 적어서 표현을 할 거야 나중에. 근데 지금 우리는 꼴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지금 분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1-r로 양변을 나누면 SN이 다시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 SN은 이런 모양으로 나열되어져 있었을 건데 우리가 등식 하나를 만들어서 뺐더니 새로운 SN이 더 간단한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1-r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r분의 A1처럼 생겼다는 거야.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생겼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생겼었어요? 뭐 곱하기 R의 n제곱이 생겼죠.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이거 원리는 이미 설명 끝났어. 원리는 끝났어. 합의 원리는 끝났는데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공식을 쉽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등비수열 일반항 어떻게 생겼어요? R의 n제곱에 뭘 곱한 것처럼 생겼었잖아. 맞지? 자, 등비수열의 합 S는 어떻게 생겼어요? R의 n제곱에 뭘 곱한 거에다가 뭘 뺐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R의 n제곱에 개수를 선생님 만약에 A라고 했지. 그럼 얘도 뭐가 돼? 그렇지.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등비수열에서는 그냥 앞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푼 것이고 등비수열의 합 S에는 어떻게 생기냐면 똑같이 R의 n제곱이 있는 건 맞아. 근데 얘는 이 개수
R의 n제곱의 계수와 뒤에 상수항의 합이 0이 된다는 꼴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야. 뒤에 있는 이 상수항이 지금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부호가 다른 상태여야 되는 거야. 절대값은. 이런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야 너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3이었어.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3이었어. 그럼 우리는 물론 이 원리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3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거야. Understand? 그럼 우리가 AN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뭐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물론 여기 있는 상수도 내가 내 맘대로 문자 써서 조절할 수 있어. 알았어? 자, 근데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조절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뭘 쓰는 게 좋겠냐? 뭐 계수, 의미로 C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보세요. SN은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3의 n제곱처럼 생긴 거야. 근데 얘는 이 계수랑 뒤에 있는 상수항이랑 거기서 0 나오게 생겨야 돼. 그 계수가 A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지. 너는 마이너스 A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등비수열에서 공비 하나만 알아도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등비수열 합의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등비수열 합의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을 거예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꼴로 생겼고 교재에 있는 내용은 등비수열 합 S에는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걸 외워야 돼. 근데 선생님이 항상 식을 바라볼 때 변수를 위주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얘가 물론 분해되는 것도 물론 중요해. 안 중요한 건 아니야. 나중에 만약에 곱하거나 나누려면 분해를 다시 하긴 해야 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너를 간단히 했을 때 모양인 거야. 나중에 다시 분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너를 n에 관한 식으로 바라보고 그걸 간단히 해야 된다. 항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를 항을 구분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공식을 이거를 많이 외워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실전에서는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걸 알려줄 거거든. 간단히 한 걸 알려줄 거거든. 만약에 SN을 알려주더라도. 또는 내가 SN을 구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거든. 받아들이겠어? 못 받아들이겠어? 받아들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꼴을 알려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이 사용되는 이 A는 몇일까? 고정되어 있을까? 안 고정되어 있을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변수는 n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 A 값은 뭐지? 라고 물어보면 항상 여러분들은 대답을 똑같이 해야 돼. 왜? RSN에서 SN을 뺐잖아. 그러니까 R-1 또는 1-R 똑같은 말인 거예요. 누구에서 누구를 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A 3의 n제곱이 먼저 나와 있다 그러면은 R에서 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R 빼기 1분의 R 빼기 1분의 아까 남는 거 아까 뭐였지? 첫째 하나 남았었지? 그 첫째의 결과라는 걸 기억해. 알았어? 근데 만약에 이 R이 1보다 작았다고 생각해. 이 1보다 작았으면 값이 계속 줄겠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거지. 항상 차이는 큰 수, 작은 수를 뺀다고 생각을 해야 돼. 따라서 선생님이 만약에 R이 1보다 더 작은 숫자였다면
또 R이 1번부터 작은 숫자였다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뺐어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반대로 빼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야. 반대로 뺐으니까. understand?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너를 a 마이너스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뺐을 때 a는 반대로 뺐을 때 a는 1에서 공비를 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반대로 뺐으니까. R에서 1을 뺀 게 아니라 공비에서 1을 뺀 게 아니라 반대로 1에서 공비를 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의미로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문제를 끝내야 돼요. 받아들여요? 자, 이걸 이해했다. 그러면 251페이지는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선생님이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한 거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빈비수의 합을 방금 선생님이 알려준 꼴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빈비수열의 합에 관한 필수 예제들을 정리해 주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또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들 많았어요.